AH의 길이를 구하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주어진 걸 봤더니 두 변하고 끼인각이 줬거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뭐를 구하래? 뜬금없이 얘를 구하래.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래. 아, 그럼 넓이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구나.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한 거랑 두 변하고 끼인각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풀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할 때 꼭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 각이 이쁜 걸 줬잖아. 60도라고 이렇게. 그러면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수선해 발레해서 풀 것 같은데. 그지 않냐? 그럼 여기가 8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4루트 3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2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이 길이 바로 나오는데 굳이 코사인 법칙을 쓸 필요 있을까?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48에다가 4 더하니까 52, 2루트 13이라는 거지.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개 그거랑 똑같다.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한 다음에 사인 법칙, 아니 사인 60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68에 48 약분하면 24. 그래서 이제 2루트 13이 곱하기 AH가 24루트 3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눠준 다음에 이제 유리화 해주면 이제 답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502번 봅시다. 자, 문제를 봤더니 이걸 구하래. 이게 뭔데? 어떻게 바꿔야겠냐? 여기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얘가 플러스 세타건 마이너스 세타건 상관없이 그냥 세타로 바뀌는 거고. 그럼 이게 몇 사분면 각이냐? 1사분면에서 살짝 더했으니까 2사분면 각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뭘 주어졌는지 봐보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B, C라고 잡으면 두 변의 길이를 줬네. 그지? 그러면 끼인각을 준 대신에 뭘 줬어? 넓이를 줬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를.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개 넓이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면 사인 세타가 뭐야? 루트 7분의 루트 6이네. 근데 뭘 물어봤어? 코사인 세타.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만 구워주면 끝이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7이고 여기가 루트 6이어야지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피타고라스면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 되겠어요? 루트 7분의 1이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503번은 세 변의 길이 주어지고 뭐를 구하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헤로네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그럼 헤로네 공식을 안 쓰고 문제를 풀어보면 뭐 이렇게 풀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라고 치면 일단 첫 번째 여기를 세타라고 잡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 코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코사인 세타는 이웃한 두 변이 4랑 5잖아. 그러면 여기는 4제곱, 여기는 5제곱, 여기는 2배에 4 곱하기 5 빼기 여기는 7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여기 얼마냐? 16에다 25 더하면 41에서 49 빼니까 마이너스 8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되네 이렇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이게 음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세타가 둔각이랑 이 말이죠. 이사분면 각이라고요. 어쨌든 사인 세타는 양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 여기 쓰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 여기를 5라고 쓰고 여기를 1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냐? 25에서 1 빼니까 24, 4, 6, 24, 2루트 6 이렇게.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2루트 6이 된다.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약분 답은 얼마다? 4루트 6이다 이렇게. 근데 객관식인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객관식으로 풀면 이제 헤로네 공식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얘는 뭐라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 거 이렇게.
9, 16, 8인가? 이렇게. 그죠? 8. 그럼 얘는 뭐야? 여기는 8 들어가고 8에서 세 변의 길이를 각각 한 번씩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8에서 4 빼니까 4. 8에서 5 빼니까 3. 8에서 7 빼니까 1. 끝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8이 4 곱하기 2로 나가니까 4랑 4랑 4로 나갈 거고 남은 게 2, 3은 6이니까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면 편하겠죠? 안 쓰면 나만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504번 봅시다.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근데 뭘 줬어? 사각형의 넓이가 3이라는 걸 줬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준 거지. 그러면 어떤 사각형이든지 간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끼인 각이 주어지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대각선 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 왜 그런지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해 줬죠. 증명도 다 해줬습니다. 그림 그려가면서. 그죠? 자, 그럼 합시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여기가 세타로 잡든 여기가 세타로 잡든 똑같아. 왜?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만 세타는 어차피 같으니까. 그지?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야. 세타. 그럼 여기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아, 그럼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탄젠 세타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간단한 삼각형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인 게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가장 간단한. 그럼 여기는 루트 2겠죠. 이렇게. 그럼 탄젠 세타는 뭐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럼 제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제곱하라 했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있잖아. 세타가 1, 4면 각인지 2, 4면 각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탄젠 세타는 2, 4면 각이면 부호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제곱해버리면 부호 상관없잖아. 그래서 제곱한 걸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505번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수능에 어떤 정도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일단 AB가 3이래요. AB가 3이고 그 다음에 BC가 루트 13이래. BC가 루트 13. 아, 얘가 루트 13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을까?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니까. 그죠? 일단 여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D랑 CD랑 곱한 게 9라는데 AD랑 CD랑 곱한 게 9래. 아, 얘랑 곱한 게 9래. 그리고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 B가 이제 6분의 5래. 이렇게. 그러니까 ABC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 넓이 구하라는 문제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 넓이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어본 거는 왜 저번에 반지름? 사인 법칙. 왜 저번에 반지름? 삼각형 ADC, 사인 ADC. 이 각을 구하래, 이 각을. 그지? 이 각을 구하래. 근데 어차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얘랑 곱한 거랑 얘를 구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지? 얘랑 곱한 걸 얼마라고 알려줬었지? 9라고 알려줬었네. 그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았어. 그러면 일단 한번 넓이를 두 개 구해볼게. 이렇게. 그럼 그 전에 여기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럼 여기의 길이를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잖아. 코사인 법칙. 요거 제곱한 거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x 곱하기 이제 코사인 60도. 이걸 풀 거야 설마? 아니지. 이걸 왜 풀어 얘들아. 이거 하지 마. 왜? 아니 얘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왜? 아니 여기 60도라고 예쁘게 써져 있잖아. 이렇게 60도라고 예쁘게 써져 있는데 왜 굳이? 자, 할게. 여기가 3이래.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 그럼 얘가 60도니까 얘가 2대 1일 거 아니야. 아,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구나. 그럼 여기는 1대 루트 3이니까 아, 여기는 2분의 3 루트 3이구나. 근데 여기가 얼마야? 루트 13이구나. 그럼 여기를 찾을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 하면 되니까. 그잖아? 그럼 요거 제곱하면 13에서 요거 제곱한 거 뺀 게 요거 제곱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를 뭐 K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거 제곱한 거 4분의 93, 27을 빼면 걔가 이제 K 제곱한 게 되겠지. 피타고라스 한 거야 지금. 그럼 4분의 52에서 27 빼니까 얼마? 25잖아. 4분의 25가 K 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K는 얼마란 소리야? 2분의 5란 소리지. 아,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5야? 그럼 여기는 2분의 8이니까 이 길이는 4란 소리네. 그지? 자, 그러면 다시 이 길이가 4였어. 이 길이는 이제 3이었고.
그럼 우리 넓이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이제 넓이를 먼저 구해보자. 그럼 S1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한 다음에 가운데 끼인 각 사인 60도 하면 S1이 될 거고, S2를 구하려면 이 길이랑 곱한 다음에 이 각에 사인을 붙여야 되거든. 그지? 근데 이거를 지금 구해야 되더라. 이걸 지금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구하는 거구나, 이거. 이거 구하는 건데.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 AD랑 CD랑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AD랑 CD랑 곱해야 되는데 그게 9래. 아, 9 끼인 각은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세타인데 이거 둘이 같지는 않고 S1에다가 6분의 5를 곱해주면 S2랑 똑같대. 아,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해주면 둘이 같다는 거구나. 그럼 이거 풀면 얘가 나오겠네. 그치? 마무리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3, 4, 12, 2, 6에 12 없어지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인데 거기다가 5 곱해주니까 요렇게가 2분의 9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없어지고 9로 나눠주니까 아,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이었네. 그래서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게 9분의 5 루트 3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겠지. 야, 요 삼각형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이거의 외접원이 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뭘 구해야겠어? 요 삼각형으로 구하라는 소리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 삼각형으로 구하라는 소리야.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지? 그럼 외접원의 반지를 구하려면 한 세트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세트를 구했어 이미. 여기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고 이 길이는 산지 얼마인지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분해? 사인 세타분의 뭐가? 2R이 아니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이 뭐야? 4지 4. 아이고. 사인 세타분의 4가 뭐라는 거야? 2R이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9분의 5 루트 3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 9분의 5 루트 3 에다가 여기 얼마? 4 1분의 4 했더니 걔가 얼마다? 2R이다. 이렇게. 안에 꺾기를 곱한 게 분모로 가고 바깥에 꺾기를 곱한 게 분자로 가잖아. 이렇게. 2로 나눠주면 이렇게 5 루트 3분의 18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5 루트 3분의 18이 되는 거고, 분모는 사인 세타 요거 9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75분의 이렇게 곱하니까 18 곱하기 9 3으로 한번 나눠지죠. 그럼 25분의 6 그래서 25분의 54 답은 1번. 이렇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506번 봅시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0cm, 20인 원이 이렇게 있었대. 근데 여기 세 점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호의 길이를 B를 알려줬어. 이 길이가 3이라는 게 아니라 3대 그 다음에 여기 B인데 3대 4대 5라는 거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3대 4대 5.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렇게 생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이 3대 4대 5라는 말 아니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3x, 여기를 4x, 여기를 5x라고 잡으면 3x랑 4x랑 5x를 잡으면 이게 한 바퀴니까 360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2x가 360이니까 x는 30이라는 거지. 아, 그럼 여기가 30이었으니까 여기는 90, 120, 150이었다는 소리네. 90, 120, 150, 그지? 90, 120, 150이었던 거야. 90, 120, 150이었던 거지. 뭐라고요?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A, B, C가 있었는데 여기가 90, 여기가 120, 여기가 150 이런 상황인 거라고. 근데 뭘 구하래?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넓이 구하고 요 넓이 구하고 요 넓이 세 개의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할 거야. 그지? 근데 반지름이 얼마래? 20이래. 그럼 여기는 20이니까 여기는 직각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변의 길이가 20하고 20이고 끼인 각이 120도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120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는 15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150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400, 400, 400인데 2로, 2로, 2로 나눠주면 전부 다 200으로 묶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얼마야?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2 3이고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랑 친구죠. 2분의 1이고 끝.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507번 보자. 오른쪽 그림에 세 도시 ABC를 잇는 이렇게 생겼대. BAC가 120도래. 근데 도로 BC를 3대4로 내분한 점이래. 이게 3대4래. 그지? 이제 보이죠? 그죠? 보여 이제. 왜? 너랑 나랑은 몇 대 몇이니까? 3대4니까. 아, 이것 때 이거가 이것 때 이거랑 지금 같네. 각이등분선이었구나 라는 말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각 이등분선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120도니까 여기도 60이고 여기도 60이니까 이제 이 AD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지. 그지? AD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 곱하기 끼인 각 사인 120도랑 똑같고 얘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x 끼인 각 60도니까 사인 60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20x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 사인 60, 사인 120 다 똑같고 양변에 2 곱하면 없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는 15 곱하기 20이 15x에다 20x 더하니까 35x 이렇게 5로 나눠주면 4되고 7되고 그래서 x는 7분의 60이었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508번.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었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여기가 A, 여기가 B면 AB, 여기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왜?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가 두 개니까 2분의 1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뭘 줬어? 이거랑 끼인 각을 준 것까지 맞는데 그럼 이 길이를 주면 되겠네. 근데 이 길이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길이를 안 주고 대신 뭘 줬어? 얘를 줬어. 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일단 써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얘를 일단 구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근데 굳이 코사인 법칙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씩 해보면서 이렇게 특수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 이게 2대 1이니까 여기다 루트 3 곱한 거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피타고라스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길이를 뭐 a라고 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쓰니까 a 제곱 더하기 4분의 3은 7이구나. 이렇게. 그럼 a 제곱은 7에서 4분의 3 빼면 7, 4, 28 4분의 25 2분의 5구나. 이렇게.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2분의 5 더하면 2분의 8이니까 4구나. 4 그지? 아, 4였네. 그래서 이 길이가 4였다는 거지. 그럼 이 평행사변의 넓이는 AB 4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한 다음에 끼인 각에 사인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은 2루트 3이야.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얘를 x라고 잡고 코사인 법칙을 쓰잖아, 얘들아. 봐봐봐. 여기다 x를 잡고 코사인 법칙을 써.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와. 봐봐봐. 이거 제곱은 7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얘랑 얘랑 곱하니까 루트 3x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인수분해도 해서 2차 방정식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509번.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이제 또 테스트 볼 때 이 문제 나중에 또 들어가겠죠. 이 문제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일단 PQ 길이의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PQ 길이의 최소값. PQ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요 삼각형을 보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조건을 이제 보면 뭐를 구하래? 삼각형 ABC의 넓이랑 삼각형 APQ의 넓이가 2분의 1이 돼야 된대. 그 넓이 구하라는 거네, 넓이. 그잖아.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넓이 구하라는 거야, 넓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잡아야 넓이를 구할 거 아니냐. 그지?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거야?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는 거고, A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60도 하는 거지. 근데 이 넓이랑 같진 않고 이 넓이에다가 몇 배 해주면 2분의 1 배 해주면 같아진대.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사인 60, 사인 60 지워지고 12가 AB. 아, 이거 A랑 B랑 곱한 게 12라는 말이구나.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우리가 A, B가 A랑 B랑 곱해서 12라는 식을 찾았어. 근데 뭘 구하라고 했다고? 이 PQ를 구하라 했다니까. PQ. PQ를 구하래. 이 PQ를 구하래. 이거. 요거랑 요거 끼인가? 요거 구하래. 코사인 법칙. 그지? 코사인 법칙. 그잖아. 요거 구하래잖아. 두 개 주고 끼인각 주고 요거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법칙. 아, 일단 코사인 법칙을 일단 해봐야겠다.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PQ를 X라고 해주면 지금 X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럼 PQ의 길이 X제곱은 코사인 법칙 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 이렇게. 그럼 코사인 60은 얼마고? 2분의 1이고 AB는 얼마고? 12고 이렇게. 그지? 그럼 결국엔 뭐 물어봤어? X제곱. 우린 X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라는 거지. 그지? 양수 두 개 주고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래. 산술기하 평균이죠. 그잖아요. 양수 두 개 더한 걸 주고, 네, 요거 양수 두 개를 주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산술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이렇게. 그럼 얘는 이 절대값 AB인데 AB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겠죠. 이렇게. 근데 AB 안다. 얼마인지. 12.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24 이상인 거야. 얘가 24 이상. 그럼 얘는 얼마 이상일까? 24에서 11을 뺀 12 이상이겠지. 아, X제곱이 12 이상이구나. 그럼 X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2루트 3이겠지 뭐. 그죠? 끝. 이렇게. 510번은 풀어졌죠? 그죠?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면,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지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내접하면 여기가 90도라는 거죠. 여기도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내접했으니까 90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 더 찾을 수 있죠. 여기가 45도라 했으니까 여기도 45도라는 거죠. 그럼 또 뭐 도 찾을 수 있지? 이 호에 대한 지금 원주각이 45도거든요. 근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45도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가 몇 도였어? 90도. 아, 그럼 여기도 45도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름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구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알겠죠? 이렇게 필요한 거를 일단 다 구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딱 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 거거든요. 요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우리가
요 삼각형 ADC 삼각형이랑 요 밑에 있는 삼각형 ABC의 합으로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합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ABD랑 삼각형 BCD의 합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면 먼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그지?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는 얼마일까? 피타고라스 하면 되잖아.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64에다가 16 더하니까 80이잖아. 그럼 루트 80이니까 이 길이는 4루트 5가 되겠지. 근데 여기가 45도고 45도면 변의 길이가 1대1 대 루트 2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눠준 얘는 2루트 10이 되겠지. 여기도 2루트 10이 될 거고. 자, 그럼 넓이 구해볼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8 곱하기 4 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0 곱하기 2루트 10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아래에 있는 거 ABD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이.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이 길이를 x라고 하게 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여기가 45도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 8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 하면 되고 요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서로 같겠죠. 우리 뭐 찾는 거라고? x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냐? 양변에 2 곱할까? 이거 없어지고 없어져 버리게. 그러면 여기는 8, 4, 32 에다가 얘는 40인가? 40. 은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다 둘이 곱해주면 4루트 2x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다 4x 곱해주면 2루트 2x 그러면 6루트 2x가 72가 되니까 6으로 한번 나눠주고 루트 2로 나눠주면 x는 6루트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답은 6루트 2다. 근데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줬잖아 공식. 이 길이가 뭘 알려줬었지? 이렇게 원에서 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식이 하나 있다고 했냐면 이 마주보는 변끼리 곱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는 A 곱하기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C 곱하기 D 마주보는 변끼리 곱해서 더한 게 뭐랑 똑같냐면 이게 요 한 대각선하고 요 한 대각선의 곱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는 없는 거라서 네. 책에는 없고요. 당연히 문제집에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알아두면 편하겠죠. 선생님들은 알겠죠. 네.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럼 해봅시다. 여기는 아까 구했거든요. 여기가 4루트 10하고 아니다. 여기는 4루트 5였었죠. 4루트 5 여기가 2루트 10 여기는 2루트 10 이렇게.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랑 곱하면 이제 16루트 10.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8루트 10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우리가 이거 구해야 되잖아. 4루트 5 x 끝. 그러면 24루트 12 4루트 5 x 나눠주면 x는 6루트 2 끝.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가 딱 나왔어. 오 그러면 이렇게 딱 풀고 한 문제 더 푸는 거지. 그래서 등급을 올리는 거야. 그렇게 올리는 거야 수학은. 알겠어?
다음. 그럼 이걸 아예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풀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부터 다시 또 복습할 건데, 마지막 복습하는 거니까 잘 듣고, 이제는 복습, 이제 없어요. 이제 계속 문제만 풀 거예요. 진도 끝나고. 알겠지? 아직 수열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등차수열인데, 수열이란 게 뭐냐면, 그 규칙적인 수의 나열이야.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거야.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인 거야. 수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5, 여기가 8, 여기가 11 이렇게 가는 이제 규칙이 있다라는 거지. 어떤 규칙이라는가? 얘는 3씩 커지는 규칙이잖아, 이렇게. 3씩 커지는 거 이렇게. 3씩 커지는 규칙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차이가 같다라는 거지. 차이가 같아. 항들끼리 차이가 같은 거야. 등차 수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더해지는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제 D라고 쓸 거야. 그 다음 이 수열을 A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얘는 첫 번째 항 A1이라고 표현할 거고 얘는 두 번째 항 A2라고 표현할 거고 얘는 세 번째 항 A3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수열에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25번째 항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몇 번째 항인지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해봐. 이렇게. 그걸 이제 이걸 이렇게 쓰죠. 첫 번째 항부터 25번 다 구해봐.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합니다.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보고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이라고 쓰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했겠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했을까? 두 번 더 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항 번호보다 한 번 덜 더합니다. 공차를. 그러면 네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했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만약에 등차 수열인데 15번째 항이 이렇게 딱 주어졌어. 이렇게 5라고 주어진 거야. 그지? 그럼 너네는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 A15? 와,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겠구나. 14번 더했겠구나. 이런 생각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는 걸 찾겠다는 거지. 그럼 일반항이라는 건 이제 n번째 항을 찾겠다는 건데,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얘보다 공차를 한 번 덜 더한 거니까 n-1번 더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있잖아. 이렇게 곱하니까 d 곱하기 n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인 거야. n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라고. 근데 이 계수가 공차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잘 봐봐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래. n번째 항을 구해보래. 그럼 공식이 뭐야? a1 플러스 n-1d 요거. 그래서 공식에다 대입해보면 a1이 뭐야? 초항이잖아. 초항이 얼마지? 2에다가 플러스 n-1 공차는 얼마였었지? 3이었었지. 그래서 여기다 3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3n-1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1차 함수. F3이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그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8 나오잖아. 맞잖아. 세 번째 항 8인 거 이렇게. 그지? 요렇게. 그러면 당연히 몇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겠어? 25번째 항도 구할 수 있겠지. 왜? F25 구하라는 소리라니까. 1차 함수에다가. 그지? 그럼 여기다 25 집어넣으면 75에서 1 빼니까 7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 빨리 하는 걸 알려주는 거지, 선생님이. 어떻게? 등차 수열은 너네 다 보다시피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근데 1차의 계수가 공차라는 거지. 이 3이 뭐라고? 공차라고, 공차. 이렇게.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아우 죽겠네. 나이가 먹으니까 사례를 금방 죽을 것 같아.
자, 공차가 3이니까 매된 3n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약간 주어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요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럼 대입할 게 널렸잖아. 왜? 1 대입하면 2 나오고 2 대입하면 5 나와야 되잖아. 그럼 1 대입하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얘가 2가 되려면 1을 빼주면 되겠지. 끝. 자, 연습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기게 나왔어. 뭐 3, 여기가 8, 여기가 13, 여기가 18 이렇게 되는 수열인 거지. 등차 수열인 거야. 그지? 공차가 얼마야? 5씩 커지는 거지. 5씩 커지니까 공차가 5라는 거지. 공차가 5. 공차가 5고 첫째 항은 이제 3인 거고 이렇게. 됐지? 그럼 몇 번째 항을 구하래? 만약에 10번째 항을 구하래. 그지? 그럼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9번 더하면 되겠잖아. 그럼 공차가 5니까 이렇게 더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일반항을 찾아서 한번 구해보면 AN이라는 거는 1차 함수라니까.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씩. 근데 공차가 얼마니까? 5니까 여기 5n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첫째 항이 3이라는 거는 n에다가 1 넣었을 때 3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F1이 3이라고.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얘가 3이 되려면 얼마 빼면 되겠냐? 2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구하자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0번째 항도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50에서 2 빼니까 48. 얘도 45대 3 더하니까 48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요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등차 수열에서 항이 주어지면 빼면 좀 유용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봐. 니네 생각을 해봐봐. 이게 지금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지금 8인 거고 네 번째 항이 지금 18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공차의 2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왜? 아니 네 번째랑 두 번째는 당연히 공차를 2번 더했겠지. 항이 2개 차이 나니까. 그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18에서 8을 뺀 10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5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놓고 너네한테 6번째 항을 구하래. 그지? 뭐 어떻게 할래? 아니 여기 네 번째 항을 줬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6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항이 2개 차이 나니까 공차를 2번 더했을 거 아니냐. 그럼 네 번째 항이 얼마야? 18이고 공차가 5니까 10을 더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28이라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등차 수열은 어떤 또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게 나오는 데더라. 등차 수열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대. A, B, C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대. 그럼 이 항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냐면 봐봐봐. 얘랑 얘랑 공차만큼 차이 나겠지. 얘랑 얘랑도 공차만큼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B에서 A 뺀 거랑 C에서 B 뺀 거는 당연히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지. 요거 둘이.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B가 넘겨주면 A 플러스 C.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돼. 그래서 가운데 항은 옆에 있는 항들끼리 더한 다음에 걔를 2로 나눠준 값이라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는 이거렇게 더 쓰는 게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거 2배한 게 앞뒤로 더한 거랑 똑같다 이런 거지. 그럼 꼭 앞뒤만 되는 건 아니야. 왜? 얘랑 얘도 돼. 왜 그러냐면 봐봐봐. 이거 2배 한 게 얘랑 얘랑 더한 것도 똑같아. 왜 그러겠어? 얘랑 얘 뺀 거랑 얘랑 얘 뺀 거는 당연히 같으니까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랑 얘랑도 돼. 얘랑 얘랑의 가운데가 얘면. 왜?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거가 같아서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연속한 세 자연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때 연속한 세 자연수로 하면 니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풀었냐? 이렇게 놓고 풀기보다는 가운데를 x로 잡고 앞에 게 하나 작고 뒤에 게 하나 크다라고 풀지 않았었냐? 그래야 이걸 더하면 이게 간단히 되면서 3x로 간단히 계산을 했었잖아. 마찬가지인데 잘 봐봐봐 얘들아. 내가 가운데 있는 수를 갖다가 내가 a라고 했어.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럼 그 앞에 있는 수는 얘에서 공차를 한 번 뺀 거겠지. 그럼 뒤에 있는 수는 여기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지 않을까? 그지? 그럼 그 앞에 있는 수는 얘겠지. 그럼 이 뒤에 있는 수는 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얘랑 얘랑 더해봐. 그럼 얼마야? 2a지? 얘랑 얘랑 더해봐. 얼마야? 2a지? 같아. 등차수열은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한 거랑 그 다음 거랑 그 앞에 있는 거랑 더한 거랑 더한 거랑 더한 거랑 더한 거랑 다 같은 거지. 그래서 너네 초등학교 때 야 1부터 10까지 더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었어? 앞에서부터 더했어? 그러지 않았잖아. 11 더하기 11 더하기 11이 몇 번 더해지니까 5번 더해지니까 55 이렇게 풀지 않았어? 이거 그 수학 그 유명한 수학자가 초등학교 때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 그렇다고. 너네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 본 적 있어? 봉선동에는 제일 큰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럼 되게 많이 애들을 가르쳐 봤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한 반에 25명을 놓고 수업했는데 그 중에서 24명이 1등급이었어. 부등급제에서. 24명이 전교 1등이었다고. 전교 1, 2등 한 애들만 모아놓고 한 거야. 대광여고 전교 1, 2, 3등, 문성고 전교 1, 2등, 석산고 전교 1, 2, 3등 이렇게 다 모인 거야. 수업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 수업하고 있잖아. 25명하고 수업하고 있잖아. 근데 얘들이 눈에서 레이저 쏘는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보고 있어.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뭐였냐면 어떤 애들은 그냥 센 풀면 센 A 단계 안 풀거든. 그냥 너무 쉬워서 안 풀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풀어. 거기 애들은. 첫 번째 뭐냐면 걔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았냐면 되게 놀랐는데 거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를 뭐 이렇게 의치대 뭐 이런 데를 노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정확히 무조건 의치대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간을 다 관리해서 이렇게 하루에 뭐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계획 짜서 공부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어.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닥치고 하는 거야. 닥치고 해. 매일 해 수학을. 닥치고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냥 공부해. 루틴이야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 아무 생각이 없어. 계획 뭐 그딴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계속.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손에 꼽는데 와 진짜 웬만한 선생님들 훨씬 잘합니다. 진짜로. 수능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 있죠. 그걸 풉니다 혼자서. 3분 안에 풉니다. 네. 그거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걔들은 질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더 쉽게 푸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풀었다는 거죠 어쨌든. 더 쉽게 푸는 거 없어요? 물어봅니다. 자 나한테 만약에 걔들이 고2 그때 그 반이 고2였는데 고2 수업을 들었어 걔들이 나한테. 그지? 그래서 니네가 배우고 있는 수원 그 다음이 이제 그 니네는 이제 미적분이잖아.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지. 그럼 과연 걔들이 고2 때 그 미적분 수업을 나한테 듣는데 내 강의가 처음이었을까? 아니지. 전교권인 애들인데 과연 그때까지 한 번도 선행을 안 했을까? 했겠지. 인강을 통해서든 다른 봉순동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든 했겠지. 한 번 했을까? 여러 번 했겠지. 그지? 그럼 내가 그 애들한테 그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하면 걔들이 들을까? 안 듣겠지. 왜? 걔들은 시간 낭비하는 걸 죽도록 싫어해. 정말 시간 낭비야. 딱 수업을 딱 듣는 순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 옵니다. 집에서.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걔들은 처음 들어보는 걸 내가 해줘야겠죠. 그죠?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걸 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나는 그런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건 비밀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까 했는데 봐봐. 여기가 A, 여기가 A-D, 여기가 A-ED, 여기는 A 플러스 D, 여기는 A 플러스 ED 뭐 이런 관계가 이제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수의 항을 쫙 나열했을 때 어떤 구간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어디든 상관이 없어. 연속되게 잘랐을 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잘 봐봐봐. 니네. 중학교 때 한 거야 이거 다 봐봐. 이거 싹 다 더해봐. 그럼 얼마 되지? 5a 되지. 가운데 거 5번 더한 거지. 그지? 그러면 등차수열에서 항을 더할 때 이 가운데 항이 존재하면 그 가운데 항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자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를 구하래. 됐어? 그럼 이거 가운데 항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요게 가운데지. 요게 가운데. 이게 가운데잖아. 그지? 그럼 요거 몇 개의 항이? 7개지. 그럼 이걸 짜라락 더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운데 항을 7번 더하면 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너네한테 만약에 이걸 딱 풀으래. 이걸 딱 풀으래. 근데 너네한테 뭘 주냐면 A2 더하기 A7이 10이야. 이걸 줘. 이걸 주는 거지. A2 더하기 A7이 10이야. 그러니까 이거 4개를 더하래.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이 얼마일까? 20이겠지. 왜? A2가 이 앞에 있는 거고 A7이 이 뒤에 있는 건데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10이면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겠지. 그러니까 20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수열은 이렇게 수학도 좀 장난치는 거라 조금 이렇게 좀 잘 문제 보고 센스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가 볼게요.